2025년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누구나 AI의 해라고 하겠죠. 네, 그쵸.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주만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또 그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 오늘은 2025년 시작의 진짜 승자와 패자를 한번 가려보고요. 이 거대한 흐름이 2026년에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이죠. 바둑 기사들이 대구 끝나면 꼭 복기를 하잖아요. 네, 반드시 하죠.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 수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2025년은 주가를 움직이는 본질이 기대감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한 해였습니다. 오늘 그 핵심 키워드 바로 이익 성장률, EPS를 가지고 2025년을 되짚어 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2026년에 닥쳐올 중간선거라든가 연준 의장 교체 같은 이런 거대한 변수들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2025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성적표를 보니까 정말 명확한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익 성장, 엔비디아 EPS 성장률이 59%, 알파벳이 34%, 아마존이 51%. 그런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건 브로드컴이에요. 아, 프로드컴. 무려 290%입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다시 확인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뭐 PER이 30배네 40배네 하는 밸류에이션 논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5년 시장의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돈 더 벌었어? 이 질문에 네라고 확실하게 대답한 기업들의 주가만 움직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한 기업들 대부분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AI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 중 아마존 정도를 빼면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TSMC까지 전부 AI 심장부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2025년은 AI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해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뜬구름 잡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이익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2023년, 2024년에도 AI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건 좀 미래에 대한 베팅에 가까웠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2025년은 실적 발표 시즌마다 AI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그냥 숫자로 보여줬죠. 뭐 가히 AI 수익화의 원년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AI 안에서도 근데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골드러시 시대에 금 캐러 간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네네. 그것처럼 AI 인프라, 즉 기반 시설을 까는 기업들의 약진이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나스닥 100 지수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죠. 소프트웨어 인프라 쪽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팔렌티어가 135%나 올랐고요. 와. 또 AI 인프라가 커질수록 중요해지는 보안 분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37% 상승했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하드웨어 쪽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죠. 전쟁터라기보다는 AI 고속도로 건설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하하. 건설 현장. 네. AMD가 77%, 인텔이 무려 84% 상승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고요. 브로드컴은 49% 올랐죠. 이들이 도로를 딸고 자동차 뼈대를 만들었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 차가 막힘없이 달리게 하는 최고급 윤활유를 공급한 셈입니다. 윤활유요.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였죠. AI 연산이 많아질수록 이 윤활유가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주가가 폭발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그렇게 인프라를 까는 회사들이 한바탕 축제를 벌이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잘 닦인 도로 위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서비스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 구글의 65% 상승이 딱 그 예시 아닌가요? 광고 비즈니스에 AI를 붙여서 효율을 극대화한 게 제대로 먹혔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걸 AI 트렌드의 2단계 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AI를 위한 칩,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구축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프라 위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2단계로요? 네. AI 광고 모델, AI 신약 개발, AI 법률 자문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2단계 전환기에 들어서면 1단계의 주역이었던 인프라 기업들의 매력은 좀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인프라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속도로를 한번 깔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지 보수도 해야 하고. 맞습니다. 유지 보수도 해야 하고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도 해야 합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더 강력한 칩과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그 인프라 위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온통 AI랑 기술주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마치 다른 섹터는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네요. 2025년에 좀 소외되었던 곳은 어디였나요? 시장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곳은 구리 같은 산업용 원자재, 그리고 구글과 메타가 이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금융주였죠. 네, 반면에 가장 차가웠던 곳은 소비재 섹터였습니다. 소비재요. 네, 경기 방어주로 불리는 필수 소비재나 경기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 모두 힘을 못 썼어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도 유독 소비 관련 주식들은 잠잠했다는 것. 이게 바로 2026년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025년 시장의 핵심은 실적, 그 중심에는 AI. 하지만 소비는 얼어붙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2026년으로 넘어가 보죠. 2022년 말 GPT 등장으로 시작된 AI 랠리가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슬슬 버블 이야기가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정확히 그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닷컴 버블 같은 신기술 붐을 보면요. 보통 4년에서 5년 차에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옥석 가리기요? 26년은 AI의 꿈이 아니라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받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죠. 예측 불가능한 전쟁 같은 걸 제외하고 2026년 달력에 이미 확실하게 적혀있는 4가지 핵심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째,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가장 크죠. 둘째, 북중미 월드컵. 이건 특정 소비 섹터의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셋째, 5월 연준 의장 교체. 파월 의장의 시다가 끝나고 새로운 인물이 온다는 건 금리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1월 말 대법원의 관세 정책 판결. 이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이 4가지 퍼즐 조각 중에서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조각은 단연 중간선거입니다. 역시 그렇겠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은 이 중간선거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걸 단순히 외교 문제로만 해석하면 그림을 놓치기 쉬워요. 그 본질은 석유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베네수엘라와 석유,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베네수엘라에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서 석유 생산을 통제하거나 시장의 물량을 풀게 만들면 국제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 유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유가가 잡히면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가고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되죠. 유권자들의 지갑 사정이 나아져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요. 즉, 전쟁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물가를 잡으려는 그 배경에는 중간선거 승리라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내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외교 정책이 이면에 이런 국내 선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4가지 변수들을 조합해서 2026년 시장의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볼까요?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나쁜 상고하저일지 아니면 그 반대일지 궁금하네요. 분기별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죠. 자, 먼저 1분기는 1월 말 대법원 관세 판결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다소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2분기, 특히 5월까지는 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5월까지요? 네,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소위 비둘기파 임무를 안치고 싶을 겁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상반기는 상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바뀌는 건가요? 3분기, 특히 여름 휴가철에 주식을 팔려는 세린 메이,
격언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3분기로 접어들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시장은 새로운 연준 의장의 능력을 테스트하려 들 것이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겠죠. 아, 선거 때문에. 네,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정책 리스크가 부각될 겁니다. 이때가 아마 연준 가장 힘든 시기, 즉 하저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4분기에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군요. 맞습니다. 10월 말쯤 되면 중간 선거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실제로 끝나면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시장을 짓누르던 가장 큰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죠.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 그 안도감에 힘입어 연말까지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안도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봄에는 웃다가 여름에는 울고 가을부터 다시 웃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군요. 물론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항상 변수는 있겠죠. 당연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린 가장 확률 높은 항해 지도일 뿐입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큰 그림이라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과 아무런 지도 없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건 대응의 수준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잡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명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적인 정치 이벤트들이 시장을 계속 흔들 텐데요. 투자자들은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핵심은 투트랙 전략이라고 봅니다. 투트랙 전략이요? 네, 포트폴리오의 중심축, 즉 장기 투자의 핵심은 여전히 AI 주도주에 둬야 합니다. AI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추지 않는 한 시장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025년에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소비재 섹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아까 남겨뒀던 소비재 부진이라는 단서가 연결되는군요. 북중미 월드컵 특수와 맞물리는 지점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월드컵은 숙박, 호텔, 항공, 그리고 나이키 같은 의류, 스포츠 브랜드에 직접적인 수혜를 줍니다. 2025년에 워낙 주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일종의 반발 매수가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죠. 아하,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한 70에서 80%는 AI 성장주에 굳건히 묻어두고 나머지 20에서 30%로 월드컵 같은 이벤트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을 결합하는 전략이 2026년에는 매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의 결합. 마지막으로 이토록 변수가 많은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5년에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 선언으로 시장이 하루아침에 급락했던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기억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던졌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관세라는 외부 충격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영구적으로 훼손하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그날의 공포는 사실 다시 오지 않을 매수 기회였던 셈입니다. 2026년은 중간선거, 연준 의장 교체 등 수많은 정치적 소음으로 가득할 겁니다.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드는 이 사건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진짜 신호인가? 아니면 며칠 뒤면 사라질 일시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소음인가? 이 둘을 구별해내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2026년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